안녕하세요. 오늘 등록 나갈 차례죠? 교재 20페이지입니다. 서브노트 20페이지. 자, 서브노트 20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여기는 출제 비등이 일단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설등록 여기는 일단 등록 기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요건이 아니고 절차. 등록의 절차. 기준과 요건은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무등록 중개업, 이중록, 이중소 양도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격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결격에서 하나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중개사무소의 등록. 그 위에 박스가 있는데요. 위에 박스 1번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게 구조이랑 조문이죠.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주된 업무로 하든 부수적으로 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등록의 성격이 나오는데 이것도 참고사항이에요. 등록의 성격. 등록은 우리 적법 요건이죠.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에 해당한다. 유효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거래를 소개했습니다. 이 계약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다음에 기속적 행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등록은 기속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속성이라고 그러고요. 등록은요, 말은 등록이라 되어 있지만 실질은 허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라는 것은 금지를 풀어주는 해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가 명령적 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명령적 행정에는요, 허가 외에도 하명이 있는데 그 하명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다음에 일신 전속성이 있는데 우리 등록은 양도 상속 대여 다 안 되죠. 그래서 일신 전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록은 한번 이렇게 되면 갱신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속성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등록 기준. 자,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 본론인데 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인이거든요. 개인은 어떤 기준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인입니다. 개인은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하셔야 되죠. 자격 취득할 것, 이게 첫 번째. 그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입니다. 변호사일지라도 공인사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그럼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OX. X 적용받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올해 변호사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붙어 있으니까 변호사하고 소송 붙어 있잖아요, 지금. 자, 다음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죠.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확보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준공이 된 건물은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가설 건축물 설치할 수 있나요? 없고요. 무허가 불법 건축은 안 되죠. 면적 제한 없죠. 없고요. 다른 사람이 명의로 임대차하게 돼 있다면서요. 거기도 된다며요. 다른 사람이 개설노라 이미 사용중인 건물이에요.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뭐 건축법상 중개사무소는 제2종 근성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개인의 등록 기준인데 문제 낼 일 없습니다. 변호사만 주의하시면 돼요. 문제는 법인이에요. 법인의 등록 기준. 자, 그럼 법인으로 등록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법인의 경우는 우리 법 제14조에서 정한 업무죠. 이게 법정 업무죠. 그래서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됩니다. 다음, 자본금이 있어요. 법인은 자본금 얼마 이상이 돼요? 5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은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또는이죠.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 이랬죠. 협동조합일 것. 이번에 추가된 게 협동조합이죠, 지금. 단 모든 협동조합이 되는 거 아니죠.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거나 취약계층, 즉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어요. 협동조합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법인이죠. 그래서 이제 5명 조합원 구성해갖고 설립이 가능하고요. 시도의사에게 신고함으로 설립합니다. 그다음 이제 등기를 해야지만 이제 법인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예고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요것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자, 여기 상법상 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의 종류 몇 가지 있습니까? 5가지. 주식회사가 있고, 또 유한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 책임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죠.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럼 상법상 회사 형태로 간다면 주식으로 가든 유한으로 가든 합자로 가든 한명으로 가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임원은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인계사일 거드렸죠. 대표자는 공사돼요.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이다? 제외한다.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 임원 또는 사원입니다. 사원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계사일 것.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임원이라는 자를 따져보는데, 주식회사 임원입니다. 누구예요? 이사, 감사. 이사, 감사고, 유한회사도 이사, 감사가 임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임원 누구예요?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자. 이 자가 바로 임원이고요. 그 다음 이제 사원이라는 거. 우리 법에서 사원이라는 것은 이거 절대 종업원이 아니죠. 그럼 여기 합자나 한명회사는 사원이 있네요. 그들이 무한책임사원이죠.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이 바로 임원과 동격인 자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최소 임원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따져볼 거고, 협동조합은 임원이 누구냐면요. 이사 있대요. 이사. 그 다음에 감사 있대요. 이들이 바로 임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 계속 갑니다. 이제 나머진 개인하고 똑같아요. 이걸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죠. 법인 실무교육 누가 받아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대표자 포함한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다음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의 사무소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자가 법인 노역에 해당하면 안 되고, 임원 사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가 보실까요? 22쪽으로 등록 신청입니다.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을 갖춰서 등록 신청하는데, 이제 구조 2항 조문이죠. 구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인인계사 소속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랬죠? 자, 그러면 공인인계사 또는 법인에 하나여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소공사 제외란 말이 있는데, 소공사 제외란 뜻은 우리 소속공사인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등록을 어디다 신청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게 관할이에요. 관할은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이들을 우리는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왔죠.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서류 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에다가 요건증명서를 첨부해야 될 건데, 일단 첫 번째 요건이 자격을 취득하라고 했죠. 그럼 공인인계사의 자격증사본이거든요. 이거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거 기억 꼭 해두시고,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법인이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계상 증명서 내야 안 내요? 안 내는 거다. 이거 전자제표 직접 확인한다고 그랬죠. 우리 과목에서 법인인계상 증명서 내는 경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거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표는 직접 하기 때문에 안 내고, 전에는요 이걸 잘 물어봤어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 내나요 안 내요? 이거 안 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전에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봅니다. 요거 물어보기 바쁘거든. 그러니까 요걸 안 물어보는 거예요. 보증금계증서 내고 싶어도 못 낸다고 그랬죠. 등록 신청할 때. 등록번호가 있어야 보증서 끊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서를 내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다 내는 거 맞죠? 법인은 임원 사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다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확보라고 했죠. 그럼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야 됩니다. 다만 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왜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그 지연되는 사유서 내게 돼 있죠. 이거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이것은 내국인의 경우입니다.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외국인만 내는 거죠. 이거 외국인만 내는데, 요 외국인은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뭘 내야 되느냐면요,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 필리핀 사람이 등록 신청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등록 신청할 때는 그 필리핀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 내면 믿어도 되겠죠. 이걸 내거나 또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공직인 앞에서 진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서를 공증받는다고 했죠. 근데 이자가 거짓말했을 수 있으니까 이 공증받은 진술서를 필리핀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입니다. 영사관 가서 확인 도장 찍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 그럼 영사가 확인 도장 찍어주면서 그 나라 정부에
전과 사실을 조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있죠. 이게 국제조약인데 배후기업과 가입돼 있다고 했고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여기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이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내야 된다고 했어. 아포스티유 확인서 이걸 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만 이렇게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명서로 요걸 내줘야 됩니다. 이때 외국 법인이 있잖아요. 외국 법인은 그 외국인인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증명서를 내줘야 되고요. 나아가서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가 있다는 증명서류 있죠. 같이 내야 돼요. 영업소 증명서류 내야 됩니다. 지점등기 서류 내란 얘기예요. 이건 페이퍼 컴퍼니를 막기 위해서 영업소 증명서로 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증명서는 외국인만 제출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제 이거 등록 기준 다 끝났는데 이거 등록 기준에 없는 서류 내야 되죠, 하나. 그게 뭐예요? 사진. 반면 한 판 사진 낸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맞아요? 예, 수수료 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시도조례예요, 시군구조례예요? 시군구조례다. 맞죠? 관할이 시군구니까 자,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그 22쪽에 등록 신청 서류 관련 주의사항 그래가지고 맨 밑에 4번이 있지 않습니까? 4번.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여기까지. 옆으로 가죠. 23페이지. 종별 변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진짜 참고예요. 종별 변경이 요즘 묻지도 않고 있는데 종별 변경이라는 것은 개공의 종류를 바꾸는 거죠. 이때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가 안 해도 되는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종별 변경은 원칙입니다. 대원칙.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맞죠?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럼 등록 서류 다시 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낸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 생략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제출 생략할 수 있는데 종전의 등록증 원본은 첨부하는 거 맞아요? 종별 변경할 때? 맞죠? 종별이 바뀌니까 원본 첨부해야 되고요. 이거 실무교육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뭐 이렇게 되고. 근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 등록 신청 방식이 아닌 등록증 재규비 신청 방식에 의한 증명 변경이 있죠. 그자가 누구? 중개인.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동일 등록 관청 자격 아니죠. 안에서 공인인증 개공으로 계속 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등록증에 재규비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그래서 서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공인인증 서구에 내에서 계속한다. 그럼 이때는 재규비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원칙은 등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손가락질 있죠, 지금. 업무정지 또는 휴업기간 중에 폐업 후 등록 후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간 중에 재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면 결격 맞습니까? 결격이죠. 그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물론 안 되고 소공이나 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낼 수 없죠. 이게 되고 휴업기간 중에 폐업했습니다. 그 휴업기간 아직 안 지났거든요. 재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오늘 컨디션이 매우 안 좋으네. 일로 내려갔네 이제.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있는 내용인데 휴업기간 중인 사무소에다 대고 등록 신청할 수 있나요? 있죠. 그때는 그 휴업기간 중인 자의 승낙서가 같이 들어가면 되죠. 그렇게 되면 되고 업무정지 기간 중인 사무소에 등록 신청할 수 없죠. 이 정도. 자, 문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문제집 예습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예습해봤죠, 슬쩍? 안 했어요? 문제집이 더럽게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아주. 나도 깜짝 놀랐는데, 이야, 이 문제를 바꿔놓으면서 너무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보고 2차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집 이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아, 이 문제를. 그래갖고 제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문제를 너무, 고급 문제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다 베끼면 어떡할래? 이러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베끼면 어떡할래? 이게. 좋은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웃어?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내가. 똑같이 느꼈던 모양인데. 근데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문제 상당히 어렵네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현행 공인사업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공인인증사일지라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죠? 예. 2번 질문.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및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아, 이런 지문을 뭐하러 내가 이걸 살려놨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 바꿔놓으면서 이게 제대로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2번 질문. 치사하죠 지금 지문이. 예. 이런 지문 아주 저는 안 좋아하는데 이거 이런 지문이 들어갔네요. 어쨌든 변호사, 법무사 얘네들은 직접 경매만 할 수 있죠. 그래서 등록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2번 틀렸어요. 누구나 개설 등록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답을 2번에 쓸 거밖에 없죠. 자, 3번 갑니다.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맞죠? 유권 해석 입장이고. 4번입니다. 부동산 분양 대행업이나 부동산 컨설팅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필요 없다. 맞아요? 우린 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하든 부수적으로 하든 등록을 필요로 하는 거죠.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컨설팅업이라든가 분양 대행업은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았죠? 5번 질문. 지역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지역농협은 지금 농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할 수 있죠. 이거 중개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특수법인 중에 유일하게 등록을 요구하는 특수법이 뭐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법인에 대해서 이제 뭐 오늘 보겠지만 사실은 시험에서는요 지역농협 외에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 명문이 있는 게 지역농협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수업할 때는 그런 거 아주 더럽게 아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어쨌든 지역농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농협은 등록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정답 2번이었고요. 2번으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참고 문제인데 개설 등록의 법적 성질로서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은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명령적 행정으로서 맞죠?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학문상 허가의 성격을 지닌다. 그죠? 학문상 허가예요 이거는. 말은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참고하시고 2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기속적 행정행위이므로 맞죠? 요건을 갖춘 등록 시청이 있으면 등록과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그거겠죠. 뭐 당연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공인인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어요. 거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돼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겠죠. 결격사유에 해당돼 있네요. 거부할 수 있겠죠. 우리 법이나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돼 있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에는 거부할 수 없어요. 보증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문제 있으니까 그때 더 보기로 하고요. 자,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에 해당한다. 맞죠?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개업이 적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적법 요건이란 말은 사실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등록은.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소개해도 그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일신 전속적 성질이 있으므로 등록 명의를 양도받아 중개업을 한 경우 그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거래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그 취소나 폐업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속되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죠. 네, 넘어갑니다 이제. 그럼 42쪽 3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절차 문제 연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절차 문제 연습을 했거든요. 그럼 절차가 뜨게 되면 일단 난이도 상이니까 체크하고 넘어가시라고 그랬죠. 넘어가고 다시 돌아와서 푼다. 돌아와서 풀 때 이제 지문을 보고 푸시라고 그랬죠. 지문을 보고 푸는데 이때 보기 지문을 봤더니 출발점을 비교해야 되죠. 모두 똑같죠. 니은으로 다 똑같고. 그럼 두 번째 비교를 뭘 해야 돼요? 끝. 꼴찌를 해야 되죠. 꼴찌 비교했더니 꼴찌도 똑같죠. 미음으로.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게요? 예, D로운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D로운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교해야 되죠. 두 번째는 기억과 디귿으로 차이가 있네요. 그럼 기억 디귿만 갖고 비교해야 되죠. 기억은 등록 신청이고 디귿은 사무소 설치 및 실무 기술이에요. 둘 중에 누가 먼저예요? 디귿이 먼저죠. 그러면 1, 2, 3번 탈락했어요. 이거. 그럼 이제 4, 5번 중에 하나인데 4, 5번 세 번째 똑같아요. 기억으로. 네 번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읍과 리을로 차이가 있죠. 리을은 보증의 설정이고 비읍은 등록증 수령이네요. 자, 둘 중에 누가 먼저예요? 보증 설정이 먼저예요? 등록증 수령이 먼저예요?
보증 설정이 먼저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증 설정 시기가 업무 개시 전으로 돼 있지만 등록증 받고 보증 설정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이 언제나 먼저죠. 이해되십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답 5번이죠. 보증 설정이 먼저예요. 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절차 문제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 문제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4번 정통 문제가 나오겠네요. 등록 기준 문제. 등록 기준은 매회 출제하고 있고요. 올해 더군다나 개정됐기 때문에 출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 5번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럼 4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중개사무소의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예요? 특수법인이죠. 이런 조건 제시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특수법인 제외하고 등록 기준 풀어주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자연인의 경우 반드시 공사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맞아요? 예, 1번 정답이네요. 그럼 자연인은 반드시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2번 질문. 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또는 임원에 바로 X 나갔어야 되죠.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사한다.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자, 그래 틀렸고 3번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해야 한다. 자, 이 지문은 의도적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전에는 맞았죠.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협동조합 추가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협동조합이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일 것. 단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이거.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다는 거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요. 4번 질문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모든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다. 틀렸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죠. 예, 제외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 5번입니다. 법인은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이런 식의 질문 쏘면 안 돼요. 중기업 외에 6개 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5번 질문 역시 틀렸어요.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또는 법제 14조에서 규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아주 기본 정통 문제였고요. 5번 문제 내려갑니다.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이거는 옳은 것은 그랬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번 분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OX. X.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아니죠. 분사무소는 등록 기준이 아니죠. 2번 질문.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 한다. 착각을 유도했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에요. 보증 설정 금액이 2억 이상이죠. 보증 설정 금액이 2억 이상이다. 그러므로 틀렸고 3번입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OX. O.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다음 4번 질문이에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전체 다 받아야 되죠. 유사 지문이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3분의 1 이상 공사하면 되지 실무교육 전체가 다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 5번 사업 목적에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알선 및 매신청 대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OX. X. 이 겸업범죄에 속한 업무는 꼭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5번 질문 역시 틀렸어요. 그럼 23회 때 문제인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7번 문제 등록 관련한 사무소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사무소 기준 한번 보죠. 뭐 다음 주에 사무소 자세하게 보겠지만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개설록을 신청해야 한다. OX. X. 우린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무조건 미리 확보해놔야 되죠. 확보해놔야 됩니다. 틀렸고 2번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고 X 나가야 되죠. 보존등기가 돼 있을 필요는 없죠.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이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2번 질문 틀렸어요. 보존등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다 3번입니다. 가설건축물인 사무소에도 등록을 할 수 있다. OX. X. 가설건축 안 된다고 그랬고 4번 사용대차한 사무소는 등록할 수 없다. 있다.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그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상인, 사용대차한 사무소로도 가능합니다. 5번 질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경우 그 건물은 준공등이 되고 사무소로 사용에 적합한 건물이 되죠. 예, 그래서 5번 정답이네요.
자, 그럼 8번 문제 내려가는데요. 이 8번 문제는 15회 추가 때 있잖아요. 딱 한 번 물어봤거든요. 15회 추가 시험은 15회 시험 대비 시험 보신 분들이 봤다고 그랬죠. 그야말로 정예부대가 봤어요. 15회 추가 때는. 그러니까 15회 추가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려운 지문들 꽤 많았습니다. 이때. 근데 이제 그때는 워낙 우리가 수업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 없이 그냥 맞출 수 있었는데 어쨌든 15회 추가 때 나왔던 딱 한 번 물어봤어요. 임원 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 이거 기억을 하실랑가 모르겠는데 먼저 보면요. 여기 상법상 회사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5가지 회사 중에 임원 사원수가 유일하게 2명인 회사가 있어요. 딱 하나가. 한 명 회사. 기억나요? 여기 한 명 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이 2명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한 명 회사라는 것은 무한책임 사원들로 구성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한사원이 2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임원 사원 수가 2명이에요. 여기는. 여기만. 근데 나머지인 건 몇 명이에요? 한 명이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한 명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주식회사 설립할 때 2사 1인만으로 설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한책임회사 있죠. 이 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임원이라고 그랬죠. 업무집행자 한 명으로 설립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는 유한과 무한이 합작된 회사죠. 그래서 이름을 합자회사라 한다고 그랬는데 무한책임사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인이에요. 다만 실무적으로 주식회사 가장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는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잖아요.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2, 4, 3인의 감사 1인 있어야 돼요. 이거 규모가 커졌죠. 그러니까 2, 4, 3명의 감사 1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상법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상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식회사는 2, 4, 3인의 감사 1인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무적으로 중개법인이 자본금 10억 이상 될 경우 거의 없죠.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는 2, 4, 1인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래놨거든요. 이걸 제가 거꾸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거꾸로. 중개법인이 자본금이 10억 이상 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1인으로 기억하자 이거예요. 그래놓고 규모가 커진 자본금 10억 이상이 됐다. 2, 3, 몇 명? 3명. 감사 1명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고 여기 협동조합 있죠.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감사거든요. 이사감사인데 2, 4, 3인의 감사 1인이 있어야 돼요. 주식회사와 비슷해요. 주식회사도 2, 4, 3인의 감사 1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단 10억 미만은 1인만으로 가능합니다. 2, 4, 1인. 그래서 요게 최소 임원수인데 그냥 가볍게 가자고요. 한 명 회사만 2명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이거 설마 안 물어보겠지 뭐. 협동조합 임원수 가지고. 자, 그럼 1번 갑니다. 1번. 자본금이 5억 원인 주식회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설노고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2, 4, 3인의 감사 1인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OX. X예요. 자본금이 5억이니까 2, 4, 1인만 있어도 되죠. 예,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었을 때 2, 4, 3인의 감사 1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5억 원이라면 2, 4,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럼 2, 4, 1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이분이 대표이사죠. 혼자. 맞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2번 지문 내려갑니다. 사원은 합자회사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맞죠? 합자 한 명의 무한책임사원이고 사원 중에 등록에 결격사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단 1인이라도 있어서는 아야 된다. 맞죠? 그럼 이 무한사원들은 전부 다 실무육 대상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로 갔다. 그럼 무한사원들은 전부 다 실무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3분의 2 이상 공세해야 되죠? 맞잖아요. 합자회사로 설립했다. 무한책임사원이 실무육 대상이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계사야 돼요. 맞죠? 자, 다음 3번 내려갑니다. 사원 또는 임원은 공사자격이 없는 자라도 실무육을 위수해야 한다. 맞습니까? 자격증이 있든 없든 사원 임원 타이틀 걸고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다음 4번 중개협동조합도 대표자는 공인인계사해야 하고. 맞아요? 4번 질문. 중개협동조합도 대표자는 공인인계사해야 되고. 맞아요? 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사해야 된다. 맞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지역농협은 등록기준 적용을 안 받죠. 근데 중개협동조합 있잖아요. 여기는 법인의 기준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협동조합도 법정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 공인사해야 됩니다.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인사해야 됩니다. 실무육 받아야 돼요. 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협동조합. 그대로 법인의 기준을 적용한다. 자, 그럼 이제 5번 질문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임원이고 알아보시겠죠? 이자가 임원이고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 또는 감사를 말한다. 맞죠?
예,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주식회사 이사 1인만은 가능하다. 단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면 이사 3인의 감사 1인은 있어야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주식회사를 빼고 한 명이나 합자 물어보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중개법인이 한 명 합자로 갈 일이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법인이 오히려 줄었다고 그랬죠? 중개법인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전에는 전체 개공 중에 약 그 법인이 한 1000개가 좀 넘고 한 1200개 정도 내 기억에. 그래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이 한 1200개 정도 있었어요. 전체 개공 중에. 그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700개밖에 안 돼요. 법인이 더 줄었어요. 법인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인은 겸업 제한 받잖아요, 지금. 맞죠? 전에는 법인으로 가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경매 때문에. 경매를 법인은 할 수 있었거든요. 개인은 못했어요. 근데 현재는 다 풀었죠, 지금. 중개인을 제외하고 경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제한을 받아요. 법인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법인으로 가면 이제 대외적인 신뢰도 때문에 법인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새로이 법인을 따로 두죠. 내가 개인적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따로 설립해 버리는 거예요. 건축회사를.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럼 그건 중개법인이 아니죠. 일반 회사죠. 부동산 사고 팔고 다 되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9번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등록 기준이 이런 문제 유형도 있다는 거. 다음 중 공사업상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가능한 회사는 그랬어요. 1번입니다. 목적사업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 부동산 개발업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록할 수 있나요? 부동산 개발업은 법인의 경험이 안 들어가죠. 개발업하는 상당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등록 불가. 2번 질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회사이나 대표자가 공인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 다음 3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 및 내신청 대리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개업 들어가 있고 협동조합도 경공매 알선 대리업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 가능. 다음 4번 질문. 사원 중에 공사역을 취소당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한명회사. 그럼 한명회사라고 그랬으니까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겠네요. 그럼 이자가 자격 취소하고 3년 경과되지 않았다. 결격이죠. 그러니까 등록 불가예요. 다음 5번 질문. 업무 집행자로서 실무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유한책임회사. 그럼 업무 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 임원이 맞죠. 이자가 실무 교육 안 받았습니다. 기준 미달이죠.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3번이었어요. 그럼 등록 요건 문제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4번, 5번 문제 유형. 그래서 다음 중 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옳은 것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 이게 정통 등록 기준 문제예요. 그래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한다. OX? X. 그죠?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틀렸죠? 협동조합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 이게 바로 이제 정통 등록 기준 문제예요. 근데 지금 방금 9번 문제처럼 거꾸로 해요. 등록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다음 중 등록 신청한 법인 중 등록이 가능한 법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번. A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차이 아시겠죠? 이게. 그 다음에 B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이렇게 됐어요.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요거 연습 좀만 더 해볼까요? 다음 중 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옳은 것 골라라. 1번.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3번.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사원인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인계사이어야 한다. 4번. 보증을 2억 원 이상은 설정해야 한다. 5번.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5번. 5번 맞아요? 1, 2, 3번 아니라는 거 알아봤죠? 이렇게 되고요. 4번이 왜 아닙니까? 보증은 등록 기준이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 맞았거나 다 틀렸다. 설문을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스킬의 문제 이거.
기억하고 있죠? 풀어봤는데 다 맞았거나 다 틀렸다. 출제자의 의도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거.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자 지금 이 문제 본 거예요. 이게 특강자로 있는 문제죠. 저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읽어봤는데 정확히 지문이 2개가 3개가 딱 맞은 거예요. 진짜 맞았어. 아무리 봐도. 이게.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답이 딱 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증 설정 2요. 우리가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10번 문제 24회 기출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사업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1번이에요. 노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협동조합도 공사법령에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OX. X. 이거 등록 기준 갖출 필요 없죠, 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된다며요.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 기준 갖춰야 되죠? 그죠? 등록만 한다. 기준 갖추는 거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만 하는 거지 등록 기준 갖출 필요 없어요. 특수법에는 등록 기준 전체 배제했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농협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금방 알아보시거든요. 근데 자산관리공사 갖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속아요. 왜? 자산관리는 등록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 이제. 근데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질문.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X. 면적 제한 기준 없고. 3번. 가설 건축물, 대자기재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 신청자에 의한 중개업 등록 허용된다. OX. X. 이게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 우리한테 명문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걸 물어보진 않잖아요. 사무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 명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음 4번입니다. 한 명의 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 OX. X.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무조건. 자본금. 5번입니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맞아요? 예. 아무래도 뭐 출제자가 이번에 의식 있는 출제자라면 변호사를 분명히 물어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4회 이 10번 문제 유형으로 등록 기준을 묻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걸 박스에 넣어놓고 묻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볍게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 물어봐야 될 것 같고, 협동조합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지역내용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문 3개가 벌써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9, 10월 달에 연습을 무지하게 해볼 겁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나온 출제 타겟, 이것은 이제 9, 10월 달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 8월 과정은 그냥 출제 가능성이 있든 없든 문제 전체 촘촘한 금을 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9, 10월 달에는 큰 고기를 대비하는 거죠. 지금 큰 물고기 잡아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9, 10월 달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게. 자, 그럼 11번 문제, 26회 문제예요. 우리가 기본서에서 풀어봤지만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공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 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억입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제외하고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았죠? 예. 거기 조합이란 말이 너무 더워가지고 피서 같죠, 지금. 못 봤죠? 조합이란 말 빠진 거. 예. 나도 못 봤어요. 이제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아, 나 참 슬픈 현실이 왔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교정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더니 수업할 때 딱 들어가서 보면 딱 보인다니까 이게. 참나. 이게 멀리 봐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 안 보이나 봐. 자, 니은 갑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맞죠? 디귿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바로 X 나가야 되죠. 임원 제외한 임원 사원의 3분의 2 이상 공인사일 거. 이거 틀렸고요. 리을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2 이상이 실명교육 받을 거. 나왔죠 또 이거. 그래서 이거 전체가 실명교육 받아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죠. 옳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틀린 게 디귿 리을 3분의 2 있죠 지금. 그죠? 거꾸로 유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옳은 거 박스형에서 옳은 거 찾아라 했을 때는 틀린 걸로 답 쓰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틀린 거 찾아라 했는데 옳은 걸로 쓰고 오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 리귿 이렇게 지문을 구성해 놨는데 옳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틀린 게 3번에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나가야지 1번을 정답을 친다든가 4번을 친다든가 5번을 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센스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디귿지문 거기서 디귿지문 대표자 포함을 못 본 거예요 이거를. 그럼 3번에 있죠 이게. 포함을 못 봤다면 옳은 걸로 골라버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3번에 있죠. 근데 지문을 봤더니 거꾸로가 있는 거예요. 기역리이 있고 디귿리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디귿이 아니라는 걸 딱 알아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근데 이제 원래 그렇게 푸는 건데 나는 9월 달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거꾸로 딱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그걸로 한번 써라 하고.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기억 못하고 보나마나 정신없이 풀어야 될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고수들은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풀어요. 고수들은 다 보면서 풉니다 이게. 하기사 뭐 작년 시험에서 100점 맞은 양반 엊그제 전화 와가지고 자격증 대여하면 제재가 뭐예요 교수님? 내가 뭐라 그랬냐? 그거 조사해본다 100점 맞았는가? 그랬더니 아니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실무 가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고용신고 업무개시험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10일인가 업무개시니까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에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거를 만들지 못하고 일단 급하니까 계속 기억만 하는 거야 계속. 기억하고 그냥 시험장에 갖고 탁 치는 대로 풀어놓고 와서 잊어버린 거지 다 이게 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실무에서 스님하고 상담하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주임법 최소 보증금액이 얼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상임법 적용 제한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 이제 그게 내게 되는 거죠. 그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서 전화 온 거예요. 이거 찾아봐라 그랬지 내가. 그걸 왜 나한테 그런 걸 쓸데없는 걸 전화하느냐? 그랬더니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요 그냥. 그런데 어쩌고서 또 대답해줬지. 손님들이 참 웃기는 손님들 많아. 아주 그 건이 지저분하게 됐던데 아주 더럽던데. 보조원이 지가 도장 찍었다고 개공을 이르겠다는 거야. 참 사람 참 무서워. 그죠? 어떤 놈은 우리 민중을 뭐? 개돼지라고 했다고? 참나. 근데 슬픈 현실이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지. 그게 슬픈 현실이에요. 진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주둥이 확 찢어버려야 돼. 진짜로 확 찢어버려야 되거나. 데려다 놓고 이게 쫙 그냥. 또 열받네. 참.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갑자기 열받는 게 확 열받았어요. 근데 또 다혈질이거든요 약간. 어쨌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12번 문제 이제 절차로 넘어갔고요. 개설 등록 관련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지금 10번, 11번, 10번이 24회 문제였죠. 11번이 26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 기준 문제 유형 두 가지 이렇게 나간 이유가 지금 11번 문제가 작년 문제가 박스형으로 물어봤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27회 때 등록 기준 틀림없이 물어볼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24회 유형이 되겠죠. 풀었어가지고 10번 문제 유형.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타겟을 삼는 것들이 기출 문제 보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그 포커스는 제가 맞춰서 하는 거예요 다. 그걸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9, 10월 달에 집중력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버리는 거지 그냥. 그냥 다 버리고 진짜 나올 것들 우리가 이제 할 것들을 이제 하고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그 집중력 연습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이 11번 문제, 10번 문제 유형처럼 그냥 가볍게 물어보면 9월 달은 연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응용해갖고 바꿔서 물어보지. 그러니까 9월 달에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참고하시고.
12번 문제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 가책이 될 수 없다. 맞아요? 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 지금 관할이 시군구청장이죠. 그러면 이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뭐 청주시장 구가 설치돼 있죠 지금. 청주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등록하청이 아니에요. 거기 구청장들이죠. 그러니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하청이 될 수 없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눈에 탁탁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문제집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번 질문. 중개사무소의 개설록 신청서 서식상에 개업공사 중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어렵죠? 이것도. 그래서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아들으셔요. 중개인으로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서가 있지 않습니까?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서. 그 다음에 여기 인장 등록 신고서 같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밑에다 도장 찍어서 들어가면 인장도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신청서 서식에 종별란이 있죠. 개공의 종별란이 중간쯤에 종별이 있는데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이 있죠. 중개인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등록 신청을 할 때 종별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있지 중개인이 있을 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 강의하면서 기본서에서 서식을 보고 왔죠. 거기 서식을 보면서 기억나세요? 종별 여기 신청서식 종별에는 중개인이 없네요. 이러고 넘어갔죠. 그 이유가 이 지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기출지문이거든요. 이거 19의 기출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작년에 들었던 분은요. 아, 이놈이 서식을 보면서 왜 이 얘기를 할까? 이걸 알고 들으셔요. 그러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신청서에는 이거 중개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록증 서식이 있죠, 근데. 등록증 서식에는 여기 종별이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사 있죠. 그자가 중개인이죠. 있습니다. 등록증에는. 그다음에 이제 사진 붙인 난이 있죠. 이렇게 등록증에는. 기억나요? 자, 그래서 2번 질문 참고해 두세요. 맞습니다. 3번 질문이에요.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그 기간 중에 폐업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두리뭉실하게 물어봤는데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있죠.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휴업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있어요. 다음 4번 질문.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맞았죠? 다음에 5번 질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의 소속공사는 주어가 참 기네요. 사직 후 즉시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A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이자 개인이죠. 이자에게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 갑이에요. 이자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소공, 직원을 얘기하죠. 맞죠? 직원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자가 사직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중속을 풀었죠. 즉시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원인자, 직원인자에게는 이거 미치지 않아요. 임원사원에게는 미치죠. 이 얘기예요, 바로. 5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소속 공인중개사 이자는 사직을 했다면 즉시 등록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소공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머니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직원인자. 그래서 문제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이런 지문들 때문에 이게. 자, 13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13번은 14번 서류 갑니다. 서류 이 문제 하나로 정리 끝냅니다. 그냥. 중개사무소의 등록 신청 서류와 관련한 다음 설명은 타당한 것은 1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 보증설정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OX. X. 이거 전에는 잘 물어봤는데 보증설정 증명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질문. 법인은 임원사원의 실무교수료증 사본, 법인인계상 증명서 및 건축물 내장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틀렸다는 거 아셨죠? 거기 법인인계상 증명서와 건축물 내장은 제출하지 않죠. 이건 전자적 부위에 직접 확인 들어가고요. 그러나 실무교수료증 사본 들어가야 돼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의 반면한 판 사진을 제출한다. 맞죠?
4번 질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모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OX. X. 외국인만 내는 거죠, 이거는. 내국인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리고 외국인이 어떤 서류를 내는가는 이거 참고하시고요.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 증명서로 다시 내야 됩니다. 더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임원사원입니다. 이들의 공사협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OX, X입니다. 이건 등록과 직접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15번은 외국인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외국인과 내국인은 등록 기준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과 내국인은 등록 기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만 신청 시 서류에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점만 이해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수수료 가지고 지금 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수료 어려워하죠? 그래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 16번이 지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인상기업공사 갑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개사무소에 개설노를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수료와 관련된 혐의로 틀린 것을 생겼어요. 자, 수수료 가지고 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습 차원에서 지금 한 문제가 나가 있는데 지금 이자가 자격증 교부를 서울시장에게 받았죠. 갑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서울시장이 교부권자니까 수수료 이제 약간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거 서울시장이 자격증 교부했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나 정지의 권한은 서울시장에게만 있죠.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지사께서 감독을 나갔어요. 그래갖고 공인인계사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교부원장에게 통보하는 거 맞죠? 이때 그 전에 사무소 관할 시도사는 통보하기 전에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그랬죠.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원장에게 통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이고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이에요. 이걸 실시한 다음에 교부원장에게 통보하면 이자가 최종적으로 취소나 정지를 때리게 되죠. 그러나 등록관청입니다. 분당구청장이죠. 분당구청에 감독 나갔다가 만약에 자격정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소속공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사실은 이런 게 더 중요하죠. 다음에 서울시장이 그럼 자격을 취소했어요. 그럼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는 이거 국토부 장관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죠. 보고해야 되고 다른 시도에 통보도 해줘야 돼요. 이게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5일. 5일 내에 소문 내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시험 못 보게 해서. 그러니까 정지처분 시에는 보고 통보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을 꼬여 두셔야 되고 자격을 취소한 자는 자격증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에? 7일 내에. 누구한테요? 서울시장에 반납해야 되죠. 맞죠? 그럼 반납을 안 했다. 안 하면 제재. 백과. 증 미반납 백과죠. 영등포 휴게소 보자. 자, 자격증 미반납 백과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과태료 때려야 되죠? 백과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정지 권한은 분당구청장에게 있죠. 맞죠? 그럼 등록을 취소한 자 7일 내에 증 반납해야 되죠. 누구한테? 분당구청장에게.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더 중요해요. 수수료보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수수료 돌아가서 자격증 분실했습니다. 그럼 재기 신청해야 되죠. 누구한테? 서울시장에게. 맞죠? 이때는 수수료 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로 해서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에게 재규 신청하니까 이때는 어디 조례? 서울시 조례죠. 자격증 재규 신청 조례는 서울시 조례가 된다. 맞죠? 다음 이제 등록증 분실했어요. 재규 신청하죠. 그럼 이때 누구한테 재규 신청해야 돼요? 분당구청장에게. 맞죠? 그럼 이때 수수료 내야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군구냐 시도냐 문제인데 시군구 조례겠네요. 그러면 그 구가 지방자치단체인 구해야 되죠. 그러면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구가 지방자치단체인 데는 특별시와 광역시 있는 구들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성남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죠. 이런 시에 설치된 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에요. 이걸 행정구, 비자치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때는 등록증 재입 신청할 때 수수료 조례는 어디 계세요? 그럼 성남시 조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했는데 이 주택이 서울시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서울시 주택을 만약에 중개했습니다. 중개보수 받아야 되죠. 중개보수. 어디 조례에 따른 수를 받는다.
성남시의 경기도에. 경기도 조례죠.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경기도조례 이번에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니까. 그럼 정리. 자격증하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실비만 시도조례네. 자격증하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실비가 시도조례네요. 맞죠? 나머지는 신고조례예요. 아,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경기도조례예요. 됐죠? 자,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1번. 갑이 헷갈리죠. 이거 수술이 엄청 헷갈려. 이거 엄청 헷갈립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그리고 전에 저는 이제 특강할 때 이거 반드시 수술을 했거든요. 했는데 안 해요 지금은. 왜? 잘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면 돼. 그냥 이해만. 갑이 중개사무소에 등록 신청 시 납부했던 수는 분당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였다. 틀렸죠? 등록 신청할 때 분당구 조례라는 거 아예 없어요 사실은.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조례가 돼야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성남시예요. 그럼 청주시 상당구에다 중개사무소를 놓았다. 그럼 청주시 조례가 되겠죠? 맞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1번 정답 나왔어요. 2번입니다. 갑이 공사 자격증을 문실할 자격증 재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증이죠 지금? 납부하는 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수료이다. 맞죠? 다음에 3번. 갑이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으로 등록증 재급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이죠 이제?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료이다. 맞죠? 다음에 4번 질문. 갑이 공사자격증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거 제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기출지문입니다 이거. 서울시한테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 내야 안 내요?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안 내요? 받을 때는 안 내잖아요 우리. 등록증 받을 때는 안 내죠? 신고필증 받을 때 내는 거 아니에요? 신청할 때 이미 내놓은 거예요 그거. 받을 때는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 연말에 자격증 받으실 때 수수료 안 낸다니까. 수수료 안 내요. 자,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이거. 이거 기출지문이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특이하니까 저도 인용한 거예요 다. 이거 5번 질문. 갑의 주택의 매매에 관한 중개를 완성해. 주택 매매에 관한 중개 완성했어요 지금. 중개보수죠. 경기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맞죠? 5번 질문 알고 있어야 되죠. 중개보수는 경기도조례다. 됐습니까?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